존경하는 용산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출신 전직 검사 김규현입니다. 저희 모두는 최상병 순직의 진상규명과 박정훈 대령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해병대 예비역들입니다. 함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국민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그동안 저희 해병대 예비역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 집권 여당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저희 해병대 예비역들은 민주당 지지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도 있습니다. 개혁신당 지지자도 있습니다. 이 중에는 국민의힘 당원인 사람도 심지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선거는 그 정도로 중요하고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최상병 순직의 진상규명과 박정훈 대령의 명예회복과 땅바닥에 떨어진 우리 해병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그러한 절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야를 떠나 지지 성향을 떠나서 모든 해병대 예비역들이 전국을 돌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호소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수사 결과가 대통령실 전화 한 통에 뒤집혔습니다. 수사외압 핵심 혐의자 이종섭이 호주 대사로 임명돼서 도주하고 이상한 명분을 만들어서 귀국하고 이내 사퇴했습니다. 이 범죄 은폐 게이트에 진실을 밝혀달라고 우리 호소드렸습니다. 혐의자 빼라, 혐의 사실 빼라, 죄명도 빼라. 왜 해병대는 말을 하면 안 듣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수사외압 범죄의 하수인 충남 천안갑 신범철, 경북 영주 영양 봉화 임종득, 이 사람들 절대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최상병의 순직의 진실을 밝히고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회복하고 특검법으로 이 수사 책임자들의 책임을 명확하게 물을 수 있는 그런 정의롭고 공정하고 올바르고 유능한 후보들을 국회로 보내달라고 저희 해병대 예비역들은 전국을 다니면서 호소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집권 여당의 어떤 관계자들로부터 그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든 묻어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걸 보았습니다. 야, 해병대 최상병 그거 군대는 수사권도 없대. 수사권이 없으니까 수사 외압도 안 돼. 직권남용도 안 되는 거야. 수사권도 없는데 그 이상한 수사단장이 혼자 오바한 거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군 초동수사는 여전히 군사경찰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그래,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수사권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 국방부는 그럼 왜 수사권도 없다는 해병대 수사단에 이래라 저래라 했습니까? 대통령실은 왜 수사권도 없다는 국방부에다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점야질하는 겁니까? 수사권이 없으면 명령권도 없습니다. 명령권이 없으면 항명죄도 없는 겁니다. 근데 수사권이 없다는 대통령실, 국방부 이 사람들은 당신들은 왜 박정훈 대령이 항명을 했다고 압수수색을 하고 탄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의 모 관계자들, 범죄 은폐 혐의자들에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책임을 모면하려 드는 그런 강아지 같은 정치, 그런 거 당신들부터 하지 마십시오. 비교가 아깝습니다. 강아지는 뭔 죄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아마 최상병 특검법도 거부하려 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줄 차례가 되었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 윤석열 정권의 지긋지긋한 거부권 정치, 불통의 정치, 싸움의 정치, 우리 내일 다 끝장을 내버립시다! 국민 여러분, 30년 전 드라마입니다. 모래시계 혹시 기억하십니까? 5.18 광주 시민군으로 나서던 한 조연이 있습니다. 진수가 한 말을 기억합니다. 제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코로코롬 하면 안 된다고 말해야지라이. 공수부대의 그 총이 무슨 총이냐? 우리가 세금 내서 난 총이다. 우리는 누구냐? 국민이다 이 말이요. 국민한테 고로코롬 하면 안 된다고 보여줘라자. 그렇게 안 하면 저 썩을 놈들 나중에 또 그럴 거 아니겠어. 요로코롬 해도 되는구나. 그럴 건 아니겠어. 우리 이 말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내일 말해줍시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56조나 세수 펑크가 나서 국가 재정이 거덜나도 100억 부자 양도세 기어이 폐지하겠다고, 상속세는 깎아주겠다는 이 정권, 그 와중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과학기술 R&D 예산마저 날려버리는 이런 얼빠진 정권에게 우리 말해줍시다. 자기 집 앞으로 고속도로 끌어오고 명품백 받고 주가 조작을 해도 괜찮구나. 아직 꿈도 못 피고 순직한 우리 20살 청년 해병대원이 죽어도 그 죽음의 진실을 은폐하고 묻어버려도 그래도 괜찮구나, 그래도 되는구나, 요렇게롬 해도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이 정권, 누가 뭐라고 하면 입을 틀어막아 버리면 되고, 대파를 들고 오면 뺏어버리면 되고, 특검법을 가지고 오면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극악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우리 다 같이 말해줍시다. 너희가 가진 그 권력, 우리가 세금 내고 투표해서 준 권력이라고. 우리는 누구냐? 우리가 바로 최상병이요, 박정훈 대령이요, 말 안 듣는 해병대요, 우리가 바로 국민이요,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한테 코로코롬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우리 다 같이 말해줍시다. 우리 자유롭고 정의로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노동자, 소상공인, 기업인 여러분, 여기 계신 남성, 여성, 노인, 청년, 학생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 경찰관, 공무원, 언론인, 유튜버, 이거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함께 말해줍시다.
우리 다 같이 정의의 심판에 동참합시다. 우리가 준 권력으로 자유화하는 저 어둠의 무리를 무찌르고 우리 다 같이 이 나라의 민생과 자유와 안전을 지킵시다. 우리 다 같이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이 나라의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 다 같이 내일 다 함께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봅시다. 차렷 경례. 예, 해병대 출신 김규현 변호사와 해병대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연설 끝내주네 진짜. 이야, 연설 호흡이 완벽해요, 완벽해. 리틀 이재명 이런 느낌 나요. 아유, 과찬이십니다. 자, 시작할게요.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해병대 출신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규현입니다. 예. 야, 이제 요즘에 이제 로스쿨 나와가지고 예. 검사로 임용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사 생활을 한 몇 년 한 것 같아요. 예, 한 4, 5년 정도 하다 나왔어요. 근데 검찰청에서 또 수사도 잘했나 봐요. 원래 저 게임 뭐 이런 쪽에 예. 자기 전문성이 있다고 하면서요. 예, 제가 뭐 이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원래는 회계법인 딜본부라는 데서 M&A 자문을 좀 했었고요, 컨설턴트로. 그 다음에 이제 게임 회사를 차려서 사업을 잠깐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 때문에 그 회사가 좀 망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을 좀 바로 잡아보려고 국회에 들어가고 보좌관 일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러고 로스쿨을 가서 검사를 하다가. 그러니까 뭐 예.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공부 조금만 하면 되고 뭐 그런 거죠. 열심히 했습니다, 저 진짜. 자, 해병대 병장 만기 전역 이게 또 김규현 변호사의 운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특전사 나왔으면은 그렇게 못했겠죠. 제가 봤을 땐 그렇고 여러분 그 채팅창 상단에 정의규현 김규현 이름도 그래 정의규현 김규현 변호사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링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살짝 구독만 눌러주시면 구독 중으로 바뀌어요. 뭐 심심하신 분들은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새날도 100만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구독이라고 쓰여 있으면 구독이 안 된 거예요. 구독 중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정의규현 김규현 변호사 채널 구독 좀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어서 많이 본 사람인데 여러분 서대문 갑 청년특구 여기에도 출마를 했었죠. 근데 사진이 실물보다 훨씬 못 나와서 떨어진 거야.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요. 저 김규현 변호사는 검사처럼 생겼어. 저 사진은. 예. 실물로 보면 진짜 인상 좋아요. 지금 이 사람하고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 아유, 푸나님께서 오늘 너무 비행기를 태워주셔서 또. 원래 우리 채널이 그런 식으로 비행기를 예. 많이 태워요. 아,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서 오시고. 좀 있으면 될 100만 구독도 미리 축하드립니다. 비리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한 99만에서 멈춰놓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할게요. 자, 일단 새날 구독자분들께 저 인사 한번 가볍게 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이제 최혜병 사건 진상 규명과 박정훈 대령 명예회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목소리도 좋아. 예. 자, 오늘 주제는 지금 21대, 22대 지금 현재 전국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확히 말하면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개입 사건이에요. 예. 사건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실까요? 예, 제 작년 7월에 이제 경북 예천에서 해병대가 그때 비가 많이 내려갖고 이제 실종자 수색을 했었죠. 예, 저렇게 하다가 막 물이 많이 불어나가지고 막 가슴까지 차오르는 물 속에서 이렇게 막 실종자 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급류에 휘말려서 우리 해병대 최수근 상병 당시 일병이었죠. 예, 여기가 이제 물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고로 볼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해병대 수사단의 이제 박정훈 대령이 수사를 해서 이거는 뭐 구명조끼도 없고 아무 안전장치도 없이 그냥 사람을 물에 넣은 거기 때문에 지휘관들의 과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까지 모두 보고를 하고 수사권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재판권이 민간에 있기 때문에 민간 경찰로 이첩을 하겠다. 국방부 장관까지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첩을 했죠. 이첩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수사 외압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가 오고, 그 다음에 뭐 사단장 혐의자를 빼라, 뭐 이첩을 하지 말아라, 이런 외압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고 나서 박정훈 대령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직권남용이다라고 이제 거부를 하고 떳떳하게 민간 경찰로 이첩을 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군 검찰까지 나서서 경북 경찰청에 가서 이첩한 기록을 회수하고, 저는 불법 탈취라고 이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 박정훈 대령을 갑자기 항명죄로 수사를 해서 뭐 압수수색도 하고 막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군사 재판을 받게 만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때 이제 수사 외압이나 이런 거에 분노해서 일어난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단체가 제가 지금 속해 있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해오고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총선 선거운동이 막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막 호주로 출국을 하고 뭐 공수처에서 뭐 압수수색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수사 외압의 어떤 진실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사건은 다 드러났다고 봐도 돼요. 전체적인 그렇죠. 얼개는 예. 다 드러났다고 봐도 되는데, 이제 가장 정점에 윤석열이 맞습니다. 개입돼 있는 사건. 이제 더 드러나야 되는 거는 이제 과연 대통령이 어떤 경로로 개입을 했는가, 그리고 대통령이 왜 투스타 하나 살리려고 이런 외압을 행사했는가, 뭐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까 화면에 잠깐 보셨습니다만 또 윤석열과 임성근의 접점도 사실은 좀 있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대통령실 내에서 임성근 구명 운동을 누군가 했을 것 같은 추정이 가능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또는 임성근 자체가 로비를 했다는 썰도 있고, 근데 예. 그런 것들이 밝혀야들이 이제 네네. 진실 중에 하나일 것 맞습니다. 같고요. 그러니까 원래 군에서 일어난 이런 중대한 사건은 군이 수사를 못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해서 민간 경찰에 넘기게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막 개입이 돼가지고 두 가지 얼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임성근을 빼라. 예. 그러니까 임성근을 빼라. 그 다음에 경찰로 넘어갔던 거를 다시 찾아와서 예. 그 이야기들이 이제 어제까지도 굉장히 많은 단독들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근데 일단 해병대 그 예비역들, 예. 해병대 예비역들이 지금 이 사건에 분노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저희 해병대 예비역들은 사실 뭐 지지 정당도 뭐 중구난방이고 뭐 보수 지지자도 있고 진보 지지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이 사건에 분노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과거에 이제 국정농단 사건 때 국민들이 분노했던 이유가 나라가 나라답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해병대가 분노하는 이유는 이건 해병대가 전혀 해병대답지 못했다, 이겁니다. 보통은 과거에 군에서 사망 사건이 나면은 보통 군이 덮으려고 하고 정치권에서는 밝히려고 하고 이런 식이었죠. 근데 이거 거꾸로거든요. 군은 박정훈 단장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자 처벌하려고 했고, 근데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걸 덮으려고 하는 좀 거꾸로 된 양상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제 또 해병대는 원래 군에서 멋있는 참군인이라는 건 지휘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면은 박정훈 대령이나 아니면 거기 이제 포 7대 대장, 11대 대장 같이 부하를 위하는 이런 사람들은 지금 탄압을 받고 있고, 반면에 해병대 사령관이나 임성근 사단장처럼 모든 책임을 부하한테 미루고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영전하고 승승장구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전혀 해병대 출신들은 부끄럽다, 해병대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례적으로 해병대 사령관이 위임되는 이종섭 호주 대사랑 비슷한 맥락으로. 네, 그렇죠. 입을 틀어 막겠다는 네. 거 아니겠어요. 예. 야, 지금 김규현 변호사가
직책이 굉장히 기네요. 최상병 순직 진상규명 및 박정훈 대령 명예회복을 위한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자문역. 예. 줄여서 해병연대 법률자문역 이렇게. 아마 변호사들 중에 해병대 나온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네. 이게 본인이 직접 가서 이거를 오픈해놓고 돕는 케이스는 굉장히 예. 드물어요. 저 작년에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제가 좀 보다가 분노를 해가지고 제 개인 유튜브에다가 이거 잘못됐다고 올렸었어요. 그리고 광화문이나 용산 집회에도 제가 나가서 발언도 하고 거기서 이제 예비역들 많이 만나서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또 연대감 생기고 아까 예, 사진 예. 보니까 지금 박정훈 대령을 직접 만났더라고요. 예예 박정훈 대령을 만나서 저분도 사실 고립돼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나는 국민의힘 당원이다라고 하면서 대통령한테 이제 하소연하는 장면도 있었고. 예. 저 이제 다 뵙는데 정말 좋은 분이고 왜 저는 이제 박정훈 대령이랑 만나고 대화하고 나서부터 정말 이제 이분이 참 군인이다. 도와드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저도 더 강하게 뛰어들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평이 너무 좋으세요. 해병대 정신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까 우리 김규현 변호사 채널 제목처럼 정의 구현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맞습니다. 자기 젊음을 바치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해병의 99%는 일반 병들일 거라고 보고 해병은 보통 자원해서 가는 경우가 예.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이제 자기 출세를 위해서 해병대 왜 가신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뭐 아주 깊은 게 있다기보단 저희 해병 가족입니다. 제 할아버지가 해병대 15기셔갖고 6.25 때 전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국립묘지에 어렸을 때부터 자주 갔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해병대 묘역이고 해병대 써 있고 하니까 제가 친근감은 어렸을 때부터 있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대학 때 카투사를 지원을 했었었거든요. 떨어졌어요. 떨어졌구나. 제 친구들은 거의 다 되고 저만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제 뭐 어디를 가야 되나 하고 검색을 해보다가 해병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멋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해병 출신 중에는 해병 출신임을 수십 년간 팔아먹으신 분도 계세요. 네.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김은국 그쵸. 씨. 네. 근데 그런 분들, 정치적인 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 이건 정치적 사건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네.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진실을 못 밝히게 하는 이게 사건의 원래는 그런 거죠. 그렇죠. 최수근 상병이 왜 순직을 했느냐에 대한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 네.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맞습니다. 그 사건이 하나인 거고 그 사건 수사해 놓은 걸 왜 진짜 책임자를 피의자에서 제외시켰을까 하는 두 가지 열개가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순직 진상 규명 그다음에 나머지는 예. 수사 개입에 관련된 그렇죠. 누가 법을 위반했느냐 이 부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군인이 지금 사망을 했는데 그 예우를 하려면 당연히 진상을 밝혀야죠. 그리고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게 해야 되고 거기에 외압이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외압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것도 밝히고 그걸로 탄압받고 있는 지금 법과 원칙을 지켜서 수사를 했던 박정훈 대령 원상복구시키고 이게 당연히 순리라고 생각하고 전 여기에 대해서 이게 왜 정치적으로 자꾸 그러니까 왜곡이 되고 그런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태원 참사랑 똑같아요 구조가. 맞습니다. 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시스템이라든지 무슨 문제는 없었는지를 밝히자고 하면 이걸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건 저쪽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사실 이태원 참사 때도 제가 그때 현직 검사였거든요. 저도 그 희생자 검시에 투입돼서 나갔었어요. 예. 희생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막 경기도 병원들로도 막 이제 옮기고 안치하고 하다 보니 제가 근무하던 남양주지청 관할에도 희생자가 오셔갖고 제가 나가서 막 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특별히 뭐가 없었는데 막 며칠 더 지나고 나니까는 또 이게 막 정치적으로 사건이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책임지고 싶지 않은 윗선, 자기 자리만 보전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꼭 핑계를 대는 게 그런 정치적인 그런 걸 되는 것 같아요. 예. 이 패턴이 똑같은 게 네. 지금 윤희근 경찰청장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지금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 그 자리 지키고 있어요. 지금, 네. 심지어 임성근 사단장이 복귀한다는 지금 그러니. 네, 첩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정치 기본 중에 하나는
국민에 대한 책임지는 태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그 태도를 책임지는 걸 안 하게 하려다 보니까 무리수가 동원되고 거짓말이 동원되고 이런 거예요. 정확하십니다. 예. 근데 지금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분노가 지금 해병대원들 사이에 아마 이게 일반 병사들과 장교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갈라치기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해병대 젊은 그 자원 입대까지 한 그 병사들이 그렇죠. 사실은 고생을 다 하고 예. 임성근 같은 이제 장교들은 진급을 위한 용도로 예. 사실은 써먹었던 게 이 사건의 저는 절발점이라고 맞습니다. 봐요. 예, 자기 진급에 눈이 멀어가지고 어. 안전 진단이나 이런 것도 아직 안 끝났는데 빨리 물에 들어가라 막 지금 이랬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저 임성근 사단장이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동창회에서도 임성근에 대한 비판이 빗발죠. 아이고. 아니 왜냐면 이게 그럴 수 있거든요. 네, 잘 나가던 그렇죠. 한 군인의 정치 인생에 음, 뭔가 이렇게 턱하니 뭔가 막히는 측면이 있겠지만 이것마저도 잘 처리했다면 그러니까요. 이게 딱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이번 활동을 하면서 장교 출신이나 뭐 병 출신 많이 만나잖아요. 해병대가 좁아요. 평판이 금방 돕니다. 사단이 2개인가요? 예, 1사단, 2사단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박정훈 대령에 대한 평은 너무도 좋은 거예요. 아, 그 사람 내가 우리 중대장이었어. 원래. 네, 대대장이었어. 근데 진짜 참군인이야? 이런 평이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도와주는 거죠. 임성근 사단장은 평이 그렇게 안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 사람은 출세를 위해서라면은 이번에 최상병 사건 그거보다 더한 짓도 했을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임성근이 이명박 때 청와대 근무했잖아요. 예, 예.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몇십 년 전에 그 우리 집안 사람 제가 광주 출신이잖아요. 예. 그 당시에 민주정의당 들어가서 무슨 정치인 하는 걸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청와대에 있었던 것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의 시작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예, 예. 어떤 지역적 배경, 민주주의 어떤 방향 이런 거 모른 채 결국에는 병사들을 이용해서 출세해 보려다가 일어난 사건으로 추정이 됐죠. 예. 이번에 보니까 그 2차 수사 외압 의혹이 최근에 또 단독으로 나왔었습니다. 예. 임성근만 또 국방부가 재조사를 했는데 그렇죠. 국방부가 재조사한 내용에서도 임성근이 빠졌다. 맞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 이게 첫 번째 아까 봤던 화면이고요. 그다음에 임성근은 월급을 받으면서 본인 변론 준비하고 있더라. 물론 초반에요. 이 사건 처음에 났을 때 임성근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초반에 보도 나왔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덜 변하는 상황. 맞습니다. 누군가 뒷배가 생긴 거지. 그렇죠. 저희도 특히 아까 그 국방부 조사본부 건 관련해 가지고 사실 저희 초기부터 그 내용은 첩보를 통해서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황이나 증거가 좀 뒷받침되는 부분이 없어 가지고 일단은 좀 안 까고 있었던 건데 이게 뭐냐면 지금도 검색하면 기사가 하나 나와요.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기록 횟수의 간담 재검토를 시키지 않습니까? 1차 검토를 했는데 1차 검토 결과 사단장 혐의 유지로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기사도 나왔어요. 예, 근데 하나 나왔는데 그 뒤로 이제 그냥 쑥 들어갑니다. 그걸 누군가 뺐다 이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1차 조사 이후에 이제 장관한테도 보고를 하고 뭐 했는데 또 다시 외압이 들어와 갖고 그 조사 책임자, 국방부 조사본부 내 조사 책임자가 바뀝니다. 이 첩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조사 책임자가 기어이 임성근을 빼고 경찰로 이첩했다. 이런 정황이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결과가 답정너였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은 빼야 되는 상황이었네. 야, 이거는 국기문란 사건이네.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조사본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지금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우리 김기훈 변호사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광화도 월북 사건 당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이사단장이 있었어요. 해병 예. 백경순. 예.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존경을 하는 분인데 이분도 이사단장이고 소장이니까 당연히 해병대 사령관 후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강화도 월북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사실은 전 최해병 사건보다는 지휘관의 책임이 전 좀 가벼울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보초병이 뭐 잠을 잤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고
관리 감독만 제대로 됐다면 사단장까지 책임질 일은 없었을 수도 있죠. 그 정도는. 근데 이때 백경순 사단장은 그냥 내가 그만두겠다. 그 대신에 내 부하들은 다 건들지 마시오. 네, 이러고 본인이 그냥 훌쩍 나가버립니다. 그게 명예거든요. 그렇죠. 군인의 명예. 네, 이게 진짜 해병 정신 아니겠습니까? 내 부하들은 지키겠다. 네. 그 제가 이해를 많이 들어요. 김병주 의원이 이제 포스타 출신이잖아요. 예. 평이 그렇더라고요. 병사들한테 굉장히 관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간부들은 조금 이렇게 예. 책임을 많이 지우는 편인데 결국에는 사단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병사들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병사들을 이용해서 출세를 이용하고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가 출세욕만 있었던 거지 군인으로서의 명예는 아예 없는 상태. 예.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그때 살아남은 병사들하고 대대장들을 보면 임성근을 다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저는 이 어떤 특정 출신들을 뭐 폄하하고자 이 말을 드리는 건 아닌데 박정훈 대령 사관 후보생 출신이고요. 그 이번에 보도에 나왔던 그 현장에 나갔던 출동했던 중대장과 대대장의 카톡이 나온 게 있습니다. 대대장이 이제 그 사단장한테 혼난 중대장을 위로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맞다. 내가 인정한다. 내가 너희들 지휘관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위로하는 대대장이 있어요. 참 군인이죠. 그런 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보통 사관 후보생 출신들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참. 임성근이나 김기현 이 사람들은 이제 해군 사관학교 출신이에요. 보면은 사관 후보생 출신들은 부하를 위하고 뭐 이렇게 법과 원칙대로 잘 하려고 하다가 탄압을 받고 있고, 그 해사 출신들은 자기 지위 보전하고 진급에 목매면서 막 부하를 이용하고 책임 미루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자리 보전하고 있고, 이게 정말 야. 공교로운 것이 아닌가. 뭐 사관학교 교육이 잘못됐나? 저는 약간 뭐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결국 그거네. 항맥 예. 거기까지 그 개입이 되는 상황이네. 아, 야 이건 좀 정말 이상한 겁니다 이번에. 예. 아 그러니까 뭐 다 같은 군인이지 뭐 그렇죠. 그거를 어쨌건 저는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윤석열의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뭐냐면 도의적으로라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한 게 없어요. 윗대가리부터 그 아래 단계까지 다 그래. 한 번도 책임지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죠. 사람이 죽었잖아요. 예. 그게 병사든 장교든 뭐 무슨 대단한 높은 사람이든 간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립서비스를 해요. 진상규명하겠다. 처음에 이 사건 났을 때 명명백백하게 뭘 가려라 립서비스는 했어요. 예. 가렸잖아요. 근데 임성근이 그 피의자가 된 데는 임성근의 그 서명이 결정적이었더만요. 그 지휘권이 육군으로 넘어간 뒤에 예. 임성근이 자기 권한도 없이 사인을 한 게 그렇죠. 임성근이 피의자가 된 데 결정적이었는데 맞습니다. 이것마저도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예. 지금 본인이 임성근이 작전 통제권이 자기는 없다. 육군 54단장한테 있었다면서 빠져나가려 하지 않습니까? 그 웃기는 건데 아니 작전 통제권이 지가 없다고 쳐요. 그럼 지는 현장에 왜 갑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현장에 가가지고 매일 가가지고 막 뭐 경례를 제대로 안 하니 뭐 수색을 제대로 안 하니 하면서 감나라 배나라 했지 않습니까? 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그래놓고 하는 말은 공보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웃기는 소리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죠. 만약에 최해병 사고가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나고 수색 활동이 잘 끝났다고 쳐요. 그러면 임성근은 아마 그럼 이랬을 건가요? 그럼 54단장한테 작전 통제권이 다 있었으니까 모든 공은 54단장의 공입니다. 나는 한 게 없습니다. 이랬을까요, 과연? 모든 걸 다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공을. 정말 자기가 유리할 때는 내 공이고 불리할 때는 난 권한도 없으니까 뭐 내 책임 아니야 하면서 빠져나가려 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장군을 하고 있고 사령관을 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 윤석열이나 이종섭이나 김계환이 개입한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명예를 자기 스스로 명예를 지키고 물러나려고 하지 않은 것들이 예, 예. 이 사건의 저는 시발점이라고 그렇죠. 봐요.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거를 당연히 그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장군이 이건 네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 네가 나가야 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군의 명예를 세워주고 그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지금 막 책임도 안 지는 그런 사단장을 두둔하고 오히려 법과 원칙대로 수사한 사람을 지금 탄압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 지금 나라가 엉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최상병 특검 이야기가 예. 21대 마지막 국회와 22대 가장 중요한 사안이 돼버렸는데 이 사건은 이제 이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잖아. 네. 왜 특검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김규현 변호사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공수처와 특검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네. 첫째로는 공수처에서 지금 요 수사팀이 제가 듣기로는 검사 한 3-4명 정도 팀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작은 팀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한 작년 9월쯤부터 수사를 시작했는데 7개월 만에 압수수색하고 5개월 만에 압수수색하고 압수해온 거 물건을 분석하는데 막 3개월씩 걸리고 이제 와서 피의자 소환을 하고 있거든요. 언제 끝날까요, 이거? 제가 보기에 안 끝납니다. 올해를 넘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수처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규모나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다루기는 좀 역부족이다. 사건 사이즈가 너무 크다. 예, 라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공수처는 지금 기소권이 없어요, 이 사건에서. 거기로 결국은 검찰로 넘어가는 예, 거예요.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만 기소할 수 있고 나머지는 검찰로 사건을 송부해야 됩니다. 수사가 끝나면. 그럼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될 거예요. 그럼 검찰 믿을 수가 있습니까? 네. 검찰은 김건희 사건 2년째 지금 뭉개고 있죠. 야당 대표 수사 2년 동안 했죠. 그럼 최혜병 사건 검찰로 가면은 검찰이 또 뭉개든지 그냥 계속 끌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끝납니다, 이 사건. 근데 반면에 특검은 법에서 수사 기간을 딱 3개월로 정하고 있어요. 2개월 하고 연장 1개월 하면 총 3개월. 3개월 안에 기소까지 끝나고 진상규명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신속한 수사와 진실을 밝혀가지고 이거 사건을 일단락시키기 위해서도 특검밖에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군도 빨리 좀 본연의 임무인 국방에 전념을 할 수 있고 정치인들도 우리 지금 당면한 다른 많은 과제들이 있잖아요. 예? 요거는 일단락하고 다른 과제로 넘어가가지고 민생에 좀 집중할 수 있고 이러기 위해서는 특검밖에 없다. 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이시원이 나왔을 때 예. 사실 정상적이라고 하면 대통령실 압수수색해야죠. 그렇죠. 근데 계속 어떤 증거 인멸의 시간이랄까 기회는 주고 있는 예. 것이고 그러니까 역량이 부족한데 이종섭이가 물색 없이 와가지고 들어와서 나를 빨리 조사해달라. 근데 맞습니다. 이제 유죄는 끝났어요. 그다음에 김기환 가고 예. 단계를 밟다 보면 언젠가는 이종섭이 차례가 올 텐데 그러면 하세월 올해 안에 그렇죠. 소환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예. 그리고 그거 끝나면 검찰로 넘어가서 또 검찰 수사. 특검 가야 되겠네. 예. 이게 대통령 임기 중에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오늘 보니까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합의를 했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에 뭐가 보이냐면 최상병 특검은 합의 안 해주려는 꼼수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요거 받아줬으니까. 요거 받아줬으니까 이들이 이거 하면 안 돼 한다. 이렇게. 네, 지금 걱정이 됩니다. 저는 최혜병 요걸 하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특검을 해서 3개월 내에 진상을 밝히고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너무 아쉽죠. 그리고 지금 공수처도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 제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특수부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다음 날 압수수색해야 된다. 9시 뉴스가 나왔으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압수수색을 들어가야지 그 수사는 성공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9시 뉴스 나오면 그때부터 증거인멸은 시작되거든요. 예. 그래야 되는 건데 공수처는 압수수색 나가는데 5개월이 걸렸어요. 얼마나 많은 증거가 사라졌겠습니까? 증거 인멸하라고 시간을 주는 것이. 예. 예. 그러니까 중개인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저번에 김규현 변호사가 7월 달에는 이제 증거가 인멸되는 예. 통화 기록. 네. 그것 때문에 지금 7월 지나면 사라진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임시국회에도 최상병 특검을 5월 2일 날 통과시키고 그리고 윤석열의 거부권이 한 2주 정도 걸리고 예. 그래서 다시 재표결하는데 5월 달까지 마무리가 돼야 저 통신 기록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좀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근데? 공수처가 많이 확보를 해놨을 걸로 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 수가 없잖아요, 어디까지 확보됐는지. 그리고 이시원 비서관이 그저께 나온 지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네. 앞으로 이시원 같은 사람이 몇 명이 더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 진짜.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해보다가 또 누가 나오면 그 또 통신기록 확보하고 또 누가 나오면 그 사람 거 확보하고 이렇게 가는 건데 7월이 지나면은 진짜 중요한 사람이 누가 딱 나왔는데 통신기록이 이미 삭제되고 없는 거예요. 그나마 저쪽에 자충수인 게요. 네. 박정훈 대령을 재판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와버리잖아요. 예. 그 박정훈을 항명으로 그럴 게 아니었다는 그렇죠. 거지. 그거는 좀 다행인 부분이 네. 있죠. 예. 그렇지만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시원 비서관이 지금 나온 게 아니라 7월 지나고 나서 등장했다, 알려졌다. 그러면 통화 기록 확보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서두르는 측면도 있어 보여요. 예.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기자회견 때도 그 얘기를 했고 좀 빨리 서둘러 달라고 주장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는 머릿속에 대충 이런 게 있을 거야가 아니라 진짜 튀어나오는 거 보면 어마무시해요. 예. 와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왜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한테 전화를 하지? 어제 보니까 무슨 법과 제도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예. 그러니까요. 아니 왜? 아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뭐 뻔한데. 네, 저는- 만약에 윤석열이 반대파의 수사를 할 때는 그거는 모두 다 제가 봤을 때는 물리고 어떻게든지 기소할 수 있을 만큼 왔다고 생각해. 이 정도만 나와도. 맞습니다. 예. 근데 안 그렇잖아요. 자기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죽을 때까지 방어를 하려고 들 거고 그리고 저는 약간 최혜병 특검을 제대로 추진해서 수사하면 이게 전 김건희 특검과도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임성근 사단장이 구명 활동을 어느 루트로 했느냐에 따라서 김건희 특검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죠. 야, 신박한데 예. 예. 거기까지? 저는 그렇게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야, 그렇게 돼. 오씨. 왜냐하면 임성근 사단장의 첩보에 의하면 본인 꿈이 해병대 사령관이 아니고 음. 3스타가 아니고 포스타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첩보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포스타가 됩니까 해병대가? 그렇게 된 적이 없는데 그러려면 포스타가 되려면 적어도 대통령급 아주 높은 사람한테 줄을 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겠죠. 그렇다면 뭐 그 루트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의혹이에요. 줄을지. 예, 의혹. 의혹입니다. 그래, 이거 어디까지나 추정. 의혹이고 추측입니다. 예. 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본 그렇기 적도 없는데 때문에 이게 뭐 예, 상상은 가능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수사가 빨리 진행이 되어서 뭐 기인지 아닌지 뭐 빨리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이 정권 돌아가는 거 보면 개연성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예. 와 만약에 여기서 진짜 특검 수사해가지고 김건희 개입까지 이게 연결이 된다 그러면 그 자체가 김건희 종합특검이네요 또. 그렇게 될 수도 어. 있겠죠. 예. 자 근데 5월 2일 날 지금 분위기는 보면 이제 뭐 김진표 국회의장 뭐 외유 등등이 있다고는 하지만 본회의가 열릴 것 같긴 해요. 오늘 예. 합의 사항 나오는 거 보면. 근데 문제는 이게 있어요. 국회 본회의에서 이걸 표결을 하는데 김규현 변호사 같은 해병대원들이 방청을 하자. 해병대원 순직 사건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사람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게 평일 근무 시간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꼭 해병대 출신이 아니시더라도 빨간 색깔 옷 입고 만나 없이 근데- 오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저희 대의와 뜻을 함께 하시는 분이라면 시민들이라면 누구든지 예,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보내드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해병 예비역연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 밴드에 해병대 예비역연대를 검색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고요. 후원도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세상 모든 일에는 돈이 들어요. 누군가가 사비를 내서 운영하기는 힘들어요. 국민은행 21360-04-04-282805 예금주 해비역 예비역연대 이거는 윤석열 정권의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난맥상이랄까요? 이게 범죄랄까요? 이걸 밝히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앞장서시는 분들인데 네. 여러분들이 좀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까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국민은행 21360-04-282805 예금주 해비역 예비역연대 예, 저희가 이제 한 7, 8개월째 지금 활동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저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7, 8개월째 지금 월급도 못 받고 그렇겠네요. 예, 그러고 있어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생업을 못해 지금 보니까. 예, 생업들을 김규현 여기서 뭐 고문 법률 자문하면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유, 당연히 다 무료로 그- 지금 그냥 봉사하는 거잖아요. 봉사하고 있습니다. 자 후원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그리고 목요일 내일입니다. 방송하는 시점 내일 1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본회의가 열리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네네. 최혜병 특검법 상정 국회 방청 신청 방법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링크 드렸던 정의규현 김규현 변호사 채널 여기에 커뮤니티 최신 글에 구글 폼을 작성하기 링크가 있습니다. 예. 거기 가셔가지고 대략 뭐 인적사항 뭐 대단히 많이 쓰는 거 아니잖아요. 예, 성명, 핸드폰 번호, 주소는 예. 뭐 동단위까지 예. 예, 이 정도 쓰시면 됩니다. 가셔가지고 저 빨간 옷 입으시면 더 좋고 예. 없으면 말고 왜냐면 예. 우리가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빨간 옷을 안 입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빨간 거는 해병대가 훨씬 원조거든요. 저희가 네. 국민의힘 뭐 거의 얼마 되지도 저희를 않았지. 따라한 건데. 네. 예. 근데 나는 김규현 변호사한테 좀 감동받았던 게 검사 출신이에요. 뭐 그렇다고 옛날에 무슨 저 사법시험 출신은 아니지만 예. 요즘은 다 그렇게 가니까 그렇죠. 검사나 판사를 검사 출신이어서 검찰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야. 검찰청 우수 수사 사례 4회 선정이면은 그냥 출세 각인데. 뭐 매년 됐죠. 4회. 네, 매년 4년 동안. 4년 동안 매년 선정됐다. 근데 그렇죠. 검찰을 나오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을 찬성해서 그러면서요. 예, 그때가 이제 검수완박 국면이었는데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수사 기소는 조금 분리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취지로 글을 썼어요. 검사들 내부망에다가 그랬다가 이제 저의 소위 말하는 윤석열 라인 뭐 그쪽 강성 검찰주의자 그런 선배들한테 전화도 많이 받고 너 뭐 하는 거냐 글 내려라 막 그런 소리도 듣고 아주 융단 폭격을 맞았죠. 김규현 변호사가 당시 검사일 때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사법통제 강화, 쫓겨나려고 썼구만. 그렇죠. 아니 저는 이제 그 당시엔 형사부에 있었기 때문에 99%의 형사부 검사들을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사고는 1%의 특수부에서 다 사고치고 그럼 99%의 형사부 검사들은 도매금으로 그럴 때마다 같이 욕먹고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좀 불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사고치는 특수부에서 뭐 직접 수사나 이런 것들 사고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건 중대범죄수사청 만들어서 거기다 그냥 다 이관시켜 버리고 우리는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서 사법 통제를 철저하게 하자. 경찰도 뭐 다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니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고 예, 소위 말한 정치 사건 무슨 재벌 사건 그런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면 된다. 예, 그런 주장을 제가 했던 그런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해병대 원 순직 사건의 수사 개입에 본이 뛰어드는 거예요. 해병대 출신들 변호사들 얼마나 많겠어요. 아까 그 여러분 후원 한번 더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나도 여기다가 지금 저 후원을 할 건데 예. 방송 끝나고 나면 국민은행 213601-04-282805 여러분들 화면 캡처할 시간 드릴게요. 좀만 더 띄워주세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을 테니까 조금만 띄워주세요. 지금 그래서 검찰 개혁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제 끝나면 그게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검사들한테 수사권 뺏자는 국민적 여론이 어마어마하게 빗발칠 겁니다. 결국엔 윤석열 때문에 검사들이 수사권 뺏기는 날이 저는 온다고 봐요. 예, 저도 최근에 이제 검찰 동기하고 뭐 가끔 통화하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지내냐 그러니까 뭐 검찰청 뭐 나도 한번 놀러 갈게 언제 한번 보자 그랬더니 아유 형 뭐하러 와 우리 회사 이제 좀 있으면 망할 건데 진짜로요? 좀 있으면 망할 건데?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어. 직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좋은 검사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뭐 이러면은 이제 또 저 검사 출신이라서 저 막 이런 이제 저러는 거도 할 수는 있지만 제가 그때 저기 직접 수사 축소 뭐 중수청 설치 이 글을 썼을 때 저도 놀랬던 게 저는 욕만 먹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또 절반 정도의 검사들은 용기 있다. 그래 이제는 이런 것도 논의해 볼 때가 됐다. 지지한다. 뭐 이렇게 글을 써주신 검사님들도 꽤 있었어요.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 수사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네. 윤석열 후배 검사들에 의해서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예,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저를 그때 이제 응원해 주시고 했던 그런 검찰 선후배들이야말로 진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검찰을 좀 그나마 네. 지탱해 주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개입 사건은 어떻게 보면 정권을 흔들 만큼의 사건은 아닐 수도 있어요. 솔직한 사과와 책임을 졌다고 하면 숨기고 숨기려다 보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서 그렇죠. 이 정권은 안 되겠네 하는 국민적 저는 감정이 생기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해병대 예비연대도 좀 후원 좀 해주시고 김규현 변호사 채널 저기 위에 채팅창 상단에 있죠. 구독 좀 해주시고 제가 김규현 변호사를 초대한 이유는 우연치 않게 유튜브로 다른 김규현 변호사가 뭔가 말하는 장면을 봤어요. 예. 야, 민주당의 진짜 훌륭한 자원이다. 진짜 괜찮다. 그래서 뭔가 한번 초대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 아까 오늘 방송의 앞부분으로 가면 김규현 변호사의 10분 넘는 연설이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다음으로 연설 잘하는 장면을 봤어요. 호흡과 대중과 호흡하는 능력이 그러니까 타고난 자원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유, 과찬이십니다. 예. 자, 어쨌건 우리는 좋은 예. 예비 정치인 하나 좀 본 것 같고요. 좀 이 사건도 잘 마무리해 주시고 네. 그리고 진짜 말처럼 정의 규현 이런 느낌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못다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말씀 이 카메라 보시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뭐 일단은 뭐 분하님 제가 또 저는 최해병 사건만 계속 작년부터 해왔던 사람이고 사실은 뭐 현실 정치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 모르거나 이런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해병 특검이 출범하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모든 사람들 최해병이 편안히 눈을 감고 박정훈 대령 명예도 회복되고 그런 날이 빨리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야, 멋지다. 여러분 두 가지만 해주세요. 후원과 김규현 변호사 채널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요. 자, 다음에 자주 나오세요. 아유,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선수 교체하겠습니다.